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저는 매번 여러분들께 좋은 책이나 저자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의 새해 결심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의 새해 결심 중 하나는 체중 관리였습니다. 몇 해 동안 제 체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에 한 건데요. 보니까 67.6kg라고 되어 있습니다. 67.6kg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68.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건강검진 결과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여기에 보면은 지방간 경증이라고 소견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간 경증 소견입니다. 음주와 약물 복용, 과도한 지방 섭취, 비만 등의 요인에 의해 악화됨으로 주의요합니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2016년도 7월 지방간 판정 받고도 체중 변화가 별로 없어요. 68.8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67kg, 68kg 선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재택근무하면서 24시간 냉장고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의 체중이 확 붑니다. 그러니까 68kg 정도였던 사람이 갑자기 5kg가 늘어서 73kg가 됐고요. 제가 이제 제 인생 최고의 체중을 찍고 제가 몸무게를 좀 줄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즈음에 제가 읽은 책이 마침 노화의 종말이었죠. 그 노화의 종말을 읽고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있네,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열흘간 딱 하고 8kg를 뺐거든요. 73kg에서 65kg까지 줄어들었었는데요. 2020년 10월 28일 61.8kg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65kg까지 8kg가 줄고 난 다음에도 간헐적 단식한 그 여파로 몸이 계속 줄었던 거예요. 그래서 61.8kg까지 이제 떨어졌었고요. 근데 이때도 2020년 11월에도 여전히 지방간이 있다고 나왔어요. 재밌는 건 그 다음에 2021년 11월에 했던 여기에서 지방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체중 줄고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방간도 사라졌던 거죠.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에 저의 체중에 이제 변화가 또 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노화의 종말을 소개하고 났더니 영상에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면 요요가 온다던가 또는 근육량이 줄어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거나 이런 질문들이 있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다이어트 책들을 제가 이제 읽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가장 최근에 제가 건강검진 했을 때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공복 혈당이 100 이하가 정상인데 101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검사 한번 받으러 오시라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요. 저 이 검사지 받고 사실 약간 제가 긴장했습니다. 아이고야 했었어요. 이게 이제 12월에 한 건데 체중이 60kg예요. 이게 내가 살이 너무 빠지고 있구나, 안 되겠다, 다시 몸을 조금 불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도 늘지가 않더라고요. 2022년 건강검진을 받고 지방간이 사라지고 복부 비만이 사라진 걸 이제 확인했죠. 근데 건강검진 결과상 보니 여전히 공복 혈당이 높다고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근육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근력 운동을 하시라고 처방해 주셨습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혈당이 근육에서 에너지로 잘 소비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바로 PT 등록하고 헬스클럽에서 이제 혼자 운동하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룹 PT 레슨 받으면서 근력 운동 열심히 했어요. 얼마 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뭐 몇 달 동안 그래도 근력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혈당이 떨어지겠지 하고 갔는데요. 여전히 혈당이 높게 나왔어요. 아니, 운동 막 그렇게 아침에 PT 레슨 받고 낮에 탁구 치고 저녁에 줌바하고 아침은 또 심지어 채소나 아니면 과일로 간단하게 식사하고 이러는데 왜 혈당이 높은 거지? 결과지를 보시던 이 보건소 선생님께서 근육량을 지적하셨어요.
제가 근육량이 적어서 혈당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니 분명히 나는 건강검진하고 나서 PT까지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근력 운동했는데 왜 근육량이 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살은 오히려 더 빠지고 있고, 자, 그 이유를 제가 책을 읽고 알아냈습니다. 정세현 선생님이 쓰신 염증 해방을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운동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 해야 합니다. 잘못된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관절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 손실을 가져와서 염증을 없애는 마이오카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운동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버트레이닝. 저자가요, 어떤 분 만났는데 새벽 4시에 출근해서 하루 3만 보를 걷는 60대 CEO라고요. 매일 유산소 운동만 막 4시간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배도 안 나오고 건강해 보이는 듯 하지만 팔, 다리가 가늘고 근육량이 부족하다고요. 특히 아침 공복에 칼로리 섭취 없이 유산소 운동하면 아까운 근육이 빠집니다. 이거 제 얘기예요. 간헐적 단식하느라 아침 안 먹고 혹은 과일만 먹고 탁구 치고 줌바 댄스 하더니 근육량이 늘지 않은 거죠. 자, 두 번째, 부실한 수면. 직장인 중에서는 일을 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 줄여서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자, 수면이 부족하면 대사량이 감소해 지방을 덜 태우고 근육 합성이 잘 되지 않아요. 자, 몸에 좋으라고 하는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운동했으면 다음 날은 쉬면서 약간 좀 이렇게 요령이 필요해요. 저는 퇴직하고 매일 출근하듯이 이렇게 운동하러 다니다 보니까 휴식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자, 세 번째. 자, 저는 여기서 제일 찔렸어요. 부족한 영양 섭취. 우리 몸은 운동을 할 때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사용해 에너지를 발산하는데요. 글리코겐이 사용되면서 단백질이 분해되고 근육 손상이 발생합니다. 자, 손상된 근육을 단백질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근육 회복이 더뎌집니다. 운동한 만큼 잘 먹어야 하죠. 앞으로 이제 2023년 한 해 동안 저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뭐냐? 근육량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나이 60이 되기 전에 근력을 미리 키워두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 새해 결심을 하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쓰는 습관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2023년 한 해 동안은 열심히 쓰려고요. 나의 하루 운동량, 하루 식사량, 식단, 체중 변화, 그리고 근육량의 변화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굿라이프 다이어리. 다이어리를 선택할 때 꼭 필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볼 때마다 뿌듯해야 돼요. 나의 한 해, 1년을 기록하는 용도니까요. 자, 고급스러운 굿라이프 다이어리에 한 해 계획을 쓰고요. 새로운 습관을 쓰고 그 결과 건강하고 즐거운 굿라이프, 좋은 삶을 나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023년 저는 몸짱이 되는 걸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이어리에 어떤 목표를 적으실 건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도 꼬꼬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